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입니다. 작은 양념 한 통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산시장에서 30년간 작은 횟집을 운영해온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67의 나이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회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어머니이자 장사꾼이었죠. 하지만 2021년 10월의 어느 일요일 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회 양념 한 통이 가져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7, 서산시장에서 30년간 작은 횟집을 운영했어요. 순자네 횟집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서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회를 손질하고 무엇보다 특별한 회 양념을 준비하는 게 제 일과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특별한 양념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깜짝 방문을 하려고 계획했거든요.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든 회 양념을 유독 좋아했어요. 다른 집 양념은 입에도 안 대던 아이가 제가 만든 양념만큼은 밥에 비벼서라도 먹곤 했죠. 이제 38이 된 어른이지만 여전히 고향에 올 때마다 엄마 양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주는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다지고 고운 고춧가루에 참기름을 넣고 레몬즙까지 몇 방울, 30년 경험으로 쌓인 황금 비율의 양념이었죠. 유리 용기에 곱게 담으면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거든요. 아들네 집에 깜짝 방문해서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어요. 여보,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하고 가는 게 어때? 아니야, 깜짝이니까 좋은 거잖아. 민수 놀라는 얼굴 보고 싶어. 지연이도 요즘 임신해서 힘들 텐데 엄마가 만든 맛있는 걸 먹으면 기력도 생기고 좋을 거야. 순자야, 이른 아침에 어디 가게? 서울 민수네 가려고요. 양념 만들어서 깜짝 방문할 거예요. 그래, 좋구나. 순자야, 양념이란 건 마음을 담아 전하는 도구란다. 화나 슬픔을 풀려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담아야 맛있어지는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박 여사의 그 말이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예언 같았어요. 서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머릿속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죠. 결혼한 지 5년 된 며느리 지연이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지만 손자 서아도 있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념통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고 민수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오후 2시경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4층 1405호 깔끔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2번 눌렀어요. 지연아, 깜짝이지? 회 양념 만들어 왔어. 민수 좋아하잖아.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아들 보러 왔는데 왜냐니? 문 열어줘. 양념 무거워. 문이 열렸을 때 지연이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차갑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민수는? 서아는? 민수는 밖에 나갔고요. 서아는 자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현관에서만 대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릴게. 양념도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양념통을 지연이가 보더니 갑자기 제 손에서 확 휘저어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정성껏 만든 양념이 제 얼굴과 옷에 튀고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유리 용기 뚜껑이 열리면서 붉은 양념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30년간 만들어 온 저만의 비법 양념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민수도 바쁘고 저도 임신 중이라 몸이 안 좋거든요. 지리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양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정성스럽게 만드셨으면 미리 연락부터 하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할 시간도 없고. 복도는 고요했고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6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민수는 정말 아내 없니? 없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이제 가세요. 연락하고 오시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붉은 양념만 남았고 저는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5년 전 민수가 지연이와 결혼할 때 엄마, 지연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라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나 싶었어요. 서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양념이 옷에 다 튀었어. 지연이가 나한테. 뭔 소리야? 그걸 왜? 지연이가 일부러 그랬다고? 응. 얼굴에 옷에 다 튀었어. 정성껏 만든 양념을 쓰레기 취급하더라고. 뭐라고? 그게 며느리 할 짓이야? 당장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나 혼자 처리할게. 그때 결심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좋은 시어머니 노릇할 필요 없다고. 그동안 민수 결혼할 때 전셋돈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손자 용돈이며 생활비며 얼마나 많은 돈을 도와줬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통장들과 적금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총 1억 2천만 원. 그리고 서산 시내 상가 건물 지분도 민수 앞으로 해놨고요. 여보, 진정해.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진정하라고? 67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양념을 얼굴에 튀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생각나서 만든 양념, 깜짝 선물하려던 마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로 한 일은 은행 가는 것이었어요. 명예 변경을 하시려고요. 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통장을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본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제가 만든 통장이에요. 처음부터 제 돈으로 만든 거라고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져왔습니다. 30년간 횟집에서 번 돈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들이었거든요. 단지 아들이니까 나중에 물려주려고 미리 명의만 해놨던 건데. 은행 다음엔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아드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이 어려울 텐데요. 제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증명서류 다 있어요. 서산 시내 상가 건물 2층. 월세 200만 원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이것도 아들 미래를 위해서 미리 명의를 해둔 거였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명의 변경한다고요? 그래, 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어제 뭘 했는지. 지연이가 뭘 했다고. 엄마,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내가 좋아하는 양념 만들어서 갔다가 얼굴에 뒤집어 쓰고 왔어. 이제 됐지? 네? 그게 무슨... 이런 대접받을 바에야 돈도 줄 필요 없어. 앞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야.
지연이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저예요. 어제 일로. 사과할 거면 직접 와서 해. 전화로는 안 받아.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예민했어요.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지. 남의 얼굴에 양념을 왜 튀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명의 변경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인데 내가 왜 너무해? 존중받지 못하면서 돈을 줄 이유는 없어. 일주일 후 민수와 지연이가 서산까지 찾아왔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 67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거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한 걸 아니까 사과하는 거지. 그런데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니? 엄마, 지연이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예민했던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얼굴에 양념 튀기는 게 임산부가 할 짓이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문을 쾅 닫을 때는 이럴 줄 몰랐지?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돼? 엄마, 제발요. 지연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지.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다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데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손자 생각해서라도. 손자 생각해서 더 안 되겠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서아가 걱정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3주가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지연 씨 보호자세요? 저는 시어머니인데요. 환자분이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주셔서요. 임신 초기 스트레스성 출혈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자까지 위험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어요. 민수는 병실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연이는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임신 초기라 아직 불안정한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는 괜찮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괜찮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응. 몸은 어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그날 제가 너무 예민한 상태였어요. 임신 때문에 호르몬이 불안정하고 입덧도 심하고.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양념을 얼굴에 튀기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요. 병실을 나와서 민수와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엄마, 지연이가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만 유독 그랬어요. 민수야, 엄마가 67년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어. 정말 충격이었다고.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어디 갔었는데? 회사 일로 갑자기 출근해야 했어요. 지연이한테 오신다고 연락하셨으면 제가 집에 있었을 텐데. 그제서야 상황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혼자서 갑작스런 방문을 받아야 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였고, 혼자서 서아를 봐야 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화는 아직도 나는데
손자 생각하면 박 여사 말이 생각나네. 양념은 마음을 담는 거라고. 뭔 뜻이야? 그날 여보가 만든 양념에는 민수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오해로 이어진 거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박 여사를 찾아갔어요. 어머, 순자야. 어떻게 됐어? 박 여사, 그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어요? 순자야. 양념은 말이야.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담으면 상대방 마음도 함께 녹여주는 거지. 그래도 그날의 모욕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순자야. 우리도 젊을 때 실수 많이 했잖아.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적도 있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무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 가서 데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어머니가 오셔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평소에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지.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아니에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예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둘러보니 그동안 제가 사준 것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소파까지 모두 제가 사준 것들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엄마 사랑이었는데. 이제 알겠어? 할머니 왔다. 손자를 안아주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날 가져오신 양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민수가 너무 좋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 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 맛을 저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섰어요. 30년간 혼자만 알고 있던 비법을 전수하는 시간이었죠. 마늘은 이렇게 다져야 해. 너무 굵게 하면 맛이 안 나고 너무 곱게 하면 향이 날아가거든. 아, 이렇게요? 그래.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 정도, 참기름 몇 방울, 레몬즙은 살짝만.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30년 경험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함께 양념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며칠 후 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는 명의를 다시 바꾸러. 가족 공동 명의로 변경하시는 거죠? 네. 혼자 갖고 있을 돈이 아니에요. 민수 단독 명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 명의로만 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관리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민수 가족이 횟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죠. 엄마, 역시 여기 회가 최고예요. 어머니, 양념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계속 해봐. 연습하면 늘어. 할머니, 이거 맛있어. 손자가 제가 만든 양념에 회를 찍어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앙금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그 뒤로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저도 어머니 입장이 되어보니 알겠어요. 지연이가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임신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어. 손님들이 다 가고 정리하는 시간에 지연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익숙하지도 않을 텐데.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 일을 30년이나 하셨는지.
그렇게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연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는 친정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제가 너무 독립적이라고. 친정엄마는 제가 맞벌이 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나 키우라고만 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쉬워? 그래서 더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까지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었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네. 그때 알았어요. 서로 오해가 쌓여 있었다는 걸. 1개월 후 지연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날 함께 갔어요. 아기 상태 정말 좋아졌네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초음파 화면에 나온 손자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고.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갈게. 예의니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인데 무슨 예의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더라고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그날 이후로 계속 어두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왜? 그 전까지는 서로 겉으로만 좋은 사이였잖아. 이번에 크게 한번 싸우면서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맞네. 박 여사 말이 맞았어. 양념이 마음을 정화시켜줬네. 3개월 후 추석에 민수 가족이 서산에 왔어요. 지연이 배도 많이 나오고 서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친해졌죠. 할머니, 양념 만드는 거 보여줘. 그래. 우리 서아도 배워볼래? 어머니, 저도 옆에서 다시 한번 배워도 될까요? 당연하지. 부엌의 서아, 지연이, 그리고 저까지 3대가 함께 서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하는 거 잘 봐. 마늘은 이렇게. 와, 할머니 손이 빨라. 어머니, 저번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계속 만들어 보니까 늘었지.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우와, 3대가 함께 요리하는 거네요.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은 뭘? 나중에 서진이도 커서 이 사진 보면 좋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 다 같이 만든 양념으로 회를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0년은 해야 내 맛이 나지. 엄마, 그날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더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니까. 대신 서진이 잘 낳고 우리 서아 잘 키워. 네. 어머니? 그날 밤 민수 가족이 잠든 후에 남편과 둘이 앉아서 여보, 이제 정말 다 해결된 것 같네. 응. 처음에는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 미워하다가도 이해하게 되고. 그날 양념이 튀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약이 된 것 같아. 어떻게? 서로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됐잖아. 그전에는 겉으로만 좋은 척했는데 6개월 후 지연이가 건강한 아들 서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3.2kg. 건강한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서진이 참 예쁘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 이런 예쁜 손자 안겨줘서 고마워. 엄마, 앞으로도 자주 와서 서진이 봐주세요. 그럼 서아 때처럼 잘 키워야지. 1년 후 서진이 돌잔치 날 온 가족이 모였고 제가 직접 만든 양념으로 회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 양념 맛의 70%는 낼 수 있어요. 70%면 대단한데
나도 시어머니 맛 따라하는데 5년 걸렸어. 할머니, 나중에 서진이한테도 양념 만들어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도 크면 할머니 양념 좋아할 거야.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지연아, 정말 이제 그만해. 그 일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 맞아요. 엄마, 이제 정말 한 가족 같아요. 박 여사 말이 맞았어. 당신의 양념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서산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마다 지연이가 서진이와 서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양념이 제 얼굴에 튀었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오히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상처도 주고받으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날 정말 잘못했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양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양념 많이 만들어줄게. 양념 한 통이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가족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자 할머니의 특별한 회 양념은 가족들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그 맛이 이제는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족과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니까요.